안녕하세요. 봄봄TV 김연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색소에 반응을 하는 파장의 레이저 빛을 아주 저출력으로 2주 간격 정도, 그리고 10회에서 20회 정도 다회차에 걸쳐서 점진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얼굴 전체에 브러싱 하듯이 부드럽게 적용하는 기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소 부위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치료인 고출력 치료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검버섯이나 흑자, 주근깨, 잡티와 같이 고출력의 치료로 강도 있게 적용을 해야 하는 병변에 토닝과 같은 저출력의 치료만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 치료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연장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출력의 치료는 얼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미나 전체적인 톤을 개선하는 목적, 그리고 홍조, 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부드럽게 적용하는 레이저 토닝을 다회차에 걸쳐서 꾸준히 적용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만약에 모종의 원인, 자외선 노출이나 만성적인 염증과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멜라닌 세포는 과활성화되어서 멜라닌 색소의 만들어내는 양이 증가되고 또 주변 세포로 멜라닌 색소를 전달하는 팔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팔은 가지돌기라고 하는데요.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이제 미용적으로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색소성 병변들이 되거나 아니면 어두운 얼굴톤 등으로 이제 나타나서 클리닉을 내방하시게 하는 이유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레이저 토닝은 과활성화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증식된 가지돌기를 적절한 정도로 잘라내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 과정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테크닉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레이저 장비는 아주 다양하게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755나노미터 파장인 알렉스 레이저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알렉스 토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파장이 아주 긴 롱펄스 1064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로 적용을 하면 제네시스 토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가지 또는 3가지 레이저를 복합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듀얼 토닝이나 트리플 토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면은 1064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이용한 레이저 토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비의 조사 시간에 따라서 아주 긴 파장, 롱펄스의 1064나노미터 파장으로 피부에 조사를 하게 되면 뜨뜻한 느낌이 드는 제네시스 토닝이 되시는 거고요. 톤이나 홍조, 결개선 등 다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로 나노세컨드 단위 조사 시간을 가진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전기 타다다다닥 튀는 느낌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드는 일반 토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간을 피코세컨드 단위로 단축시켜서 정전기 나는 느낌보다는 간질간질한 느낌 정도가 되는 피코 토닝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Q스위치 엔디아그 토닝이나 피코 토닝 같은 경우에는 톤 개선, 색소 개선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멜라닌 색소에 대한 흑광도 때문입니다. 1064나노미터 파장 빛은 멜라닌 색소에 대한 흑광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치료의 목적이 주근깨나 흑자, 검버섯과 같이 국소 부위의 병변을 빠른 시일 안에 제거해야만 한다면 멜라닌 색소에 대한 흑광도가 높은 다른 파장의 빛이 단연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닝 기법의 목적 자체가 조절 그리고 점진적 개선이다 보니 효과 대비 자극이나 부작용의 확률이 낮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파장별 피부에 침투하는 깊이를 살펴보실 텐데요. 1064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장파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장에 비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아도 그 침투 깊이가 진피층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 1064 파장의 장점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긍정적인 열 발생입니다.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만약에 아주 긴 조사 시간을 가진 롱펄스 모드로 피부에 조사를 하게 되면 색소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여서 작용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정도로 열 발생을 시키고 홍조나 결,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피부의 온도가 너무 높게 상승을 한다면 화상을 입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온도는 약 42도씨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적절히 이용하여서 피부 진피층 중에서도 특히나 유두 진피층에 작용을 하여서 노화된 조직이 복구되거나 탄력이 증진되는 또는 홍조가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롱펄스 1064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 빛을 이용한 시술은 제네시스 레이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의 효과는 보통은 한 번 맞고는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처음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한 달은 지나야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 드시면서 이제 좀 효과가 있네 하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같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난치성 색소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회 이상 하셔야지 조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카페오레 반점이라든지 군집성 흑자증과 같은 진짜 난치성 색소증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토닝, 즉 저출력 치료를 20회 내지는 30회 적용을 하셔야지 가시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꿀조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홍동 방식으로 비타민C의 침투율을 높인 비타민C 이온토 관리입니다. 일단은 레이저 토닝을 받기 위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어두운 얼굴 톤이 고민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C 이온토 관리는 성분을 이용한 미백 효과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였을 때 서로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관리는 바로 초음파 관리입니다. LDM 관리가 대표적인데요. 레이저 토닝은 원리 자체가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피부에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에 건조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습을 잘 신경 써 주신다면 하루 이틀 내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신데요. 만약에 평소에도 피부의 건조감 때문에 불편감이 있으셨던 경우라면 수분감을 줄 수 있는 LDM과 같은 초음파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레이저 토닝은 사실 매우 부드럽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금기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회복기간 또한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무리 부드러워도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치료니까 당일 과격한 각질 제거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 조금 부담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얼굴에 털이 각별히 많으신 경우라면 레이저 빛이 그 털에 반응을 하면서 얼굴에 일시적인 가려움이나 트러블을 유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꽤나 오래 갈 수도 있으니 트러블이 올라올 기미가 보이신다면 다시 내방하셔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받는 도중이나 받고 나서 호전이 되셨다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항상 환경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이나 체질적으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케이스에서는 그 치료 효과를 유지하시려면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내방하셔서 유지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